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LG화까지 포함하면 압도적으로 이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가장 가파르다. 그래서 저는 계속 욕을 먹더라도 실적 성장폭이 가장 좋다.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밸류에이션 너무 싼데 단순히 투자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할인받을 이유는 없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 또 열심히 활동 중이신 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또 이렇게 모신 만큼 또 함께 또 좋은 주식에 대한 공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첫 번째 또 여쭐 만한 게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오늘 촬영하는 핵심 키워드 자체가 2분기 실적이었잖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만큼 이에 대한 좀 리뷰해보고 또 하반기 또 주목해볼 만한 주식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난 첫 번째로는 2차 전지가 생각보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수요 부진이라는 키워드를 잡으면서 실적 하향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대표님께 좀 의뢰하고 싶은 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과 밸류를 좀 점검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철저하게 기업별로 차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일부 그 밸류 체인별로 선방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고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1조 3천억을 기록했으니까 2분기에 그러면 연간으로는 곱하기 4만 해도 5조 2천억이잖아요. 굉장히 좀 견조한 체력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진짜 빨라 24년도에 리튬 실적이 반영되는 거니까 하반기에 반영되는 거니까 리튬 실적을 제외하고 그 5조 넘는 영업이익을 유지한다는 거는 뭐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는 완전 전성기 때,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으로 최고 이익 찍었을 때가 한 6조 6천억? 네, 그 정도인데 거기에 지금 사실은 뭐 작년부터 계속 그 흰남로 관련돼서 1분기에 4천억씩 떨었는데 그거 감안하고 분기에 그 4천억씩 비용을 다 털어내고도 1조 3천억 기록했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실적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수산화 리튬 매출이 이제 가장 빠르면 24년 하반기에 약 18,000톤 기준으로 25년도에 26,000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게 마진율이 에비타 마진이 55%에서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냥 산술적으로 1조 8천억이 매출이 찍히면 그냥 에비타 마진이 9천억에서 1조가 영업이익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철강으로 85조 매출에 5조 이익 나는 건데 1조 8천억 매출에 1조 이익 나면 엄청나게 밸류에이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고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연간으로도 실적이 한 자릿수, 그러니까 5% 미만, 최대 많아야 한 6%, 그다음에 적으면 거의 2, 3%대,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로 선방을 할 것 같고요.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하고 내후년에 포스코 홀딩스의 영업이익 체력이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6조 가까이, 그러니까 올해보다 최소한 20%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후년에 25년 기준으로는 6조 5천억에서 한 7조까지 영업이익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2분기 실적도 선방했다. 그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는 이제 여러 가지 똘똘한 에코프로의 자회사 에코프로 BM, 양극재 에코프로 BM,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에코프로 CNG, 그 다음에 그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 네 가지 똘똘한 자회사의 실적이 에코프로 CNG는 굉장히 선방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분기 거의 2조 매출에 1조 9천 얼마니까 거의 2조 가까이 매출 나왔고요. 영업이익 1,000억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에코프로 BM도 1분기 때의 부진을 상당히 만회하는 수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대 초반에서 6%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선방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업체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는 영업 마진율이 23%에서 26%까지 올라왔고,
근데 다만 이제 에코프로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다소 줄었거든요. 원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30%, 29%에 육박했는데 3% 정도 감소해서 2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그 리튬 가격 빠진 거에 비해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실적이 나름 선방했다. 그 다음에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금 굉장히 상장이 되냐 마냐 이슈 논란이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좀 다소 아쉬운 거는 영업이익률이 한 4%대에서 지금 2.2%까지 줄었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떻게 되는지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에코프로 그럼 여러 똘똘한 자회사들의 합산 그 매출이 연간으로는 지금 2조 5천억 정도 체력, 그러니까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 체력, 크게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자릿수 정도,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 하면 뭐 7, 8% 마이너스니까 감내할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상당히 에코프로도 실적은 선방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1분기 때 1.8%까지 빠졌다가 지금 4.3%까지 올라왔으니까 분기로 치면은 양극재 업체들이 유일한 어떻게 보면 단점인 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근데 그거는 리튬 가격에다가 가공 마진을 붙이는 구조인데 리튬 가격이 빠지면 전체 당연히 그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서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리튬 가격이 빠지는 게 양극재 업체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요인인 건 맞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나 그 상당히 그 판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리튬의 가격이 빠지는 거는 계속 저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주의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거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하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것도 리튬도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과도하게 늘어났던 그 재고, 비싸게 들어온 재고가 상당폭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탄산 리튬 미국에서 굉장히 싸게 대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여타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타격이 덜한 실정인 거고,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분기당 1,000억대 가까운 분기당 영업이익 체력에서 내년에는 한 2,000억대 가까이 영업이익 체력이 올라올 거고, 25년 기준으로는 분기당 한 3,000억까지 영업이익 체력이 거의 50%씩 뛰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올해 기준으로는 연간 한 영업이 2,700억이니까 분기당 한 700억 정도죠. 700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6천억 가까이 영업이익 나오니까 분기당 영업이익이 한 1,500억씩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 사실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LG화까지 포함하면 압도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가장 가파르다. 그래서 저는 계속 욕을 먹더라도 심지어 포스코 퓨처엠을 얘기해도 뭐 기간의 앞잡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비싸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가장 부담돼. 왜냐면 지금 주가가 덜 빠져가지고 여전히 PER 기준으로는 150배 수준인데, 포스코 퓨처엠은 PEG로 계산하시는 게 맞아요.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 그 다음에 LNF,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인데 포스코 퓨처엠 PEG 계산해보세요. EPS 성장률이 80%가 넘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24년도, 25년 다 PEG값 1배 미만이에요. 피터 린치가 얘기했잖아요. PEG 0.5배 미만에서는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고 1.5배 이상에서는 매도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포스코 퓨처엠의 24년도, 25년도 PEG값 제가 현재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도 계산해봐도 1배가 안 됩니다. 왜냐면 주가 오른 폭보다 이익의 증가폭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익의 증가폭이 워낙에 가파르기 때문에 가장 그 대형주단, 양극재와 광물단을 포함해서는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성장폭이 가장 좋다. LG화학이 석유화학 사업부 중에 그래도 우리 제일 많이 들어온 PEPP라고 하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은 저부가 가치 산업인데, LG화학이 하는 POE, 그거는 이제 태양광에 들어가는 소재, 고부가 가치고요. 그다음에 PVC 지금 하는 데가 LG화학하고 사실은 롯데케미칼 뭐 요 정도거든요. 근데 LG화학이 하는 PVC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방 산업이 건자재 쪽하고 그 기초 산업 소재로 쓰이는 데는 그게 사실 마진율이 좋거든요. 다른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보다. 근데 심지어 PVC 관련돼서 중국에서 카바이드 공법, 그러니까 중국에서 PVC 만드는 공법을 환경 규제 때문에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급격하게 못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수혜를 LG화학이 받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늘어나니까 PVC 가격이 좀 회복이 되고 있고요. PVC도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PVC 또 가장 또 강력한 경쟁사가 미국의 올린이라는 화학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원자재, 그러니까 PVC 만드는 원자재가 VCM이라는 건데, VCM이 또 공급이 또 잘 안 돼가지고 생산 차질이 생기고 뭐 일종의 그 공급에 뭐 셧다운도 생기고, 그래서 미국 물량이 또 급격하게 또 줄었고, 그다음에 중국 물량이 환경 규제 때문에 또 줄었고, 그래서 그걸 지금 PVC가 LG화학이 반사수혜를 받아서 당연히 지금 그나마 기초석유화학 업종 중에 가장 조금 LG화학이 잘하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POE 소재 같은 경우는 그 하는 업체가 국내 LG화학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당연히 지금 LG화학이 당연히 독점으로 수혜를 받고, 또 LG화학이 주로 많이 하는 게 가성소다인데,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음식료에도 쓰이고 전방 산업이 엄청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는 데가 하나솔루션하고 LG화학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성소다도 역시나 약간 특수 기초 석유화학 물질에 포함이 돼가지고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PVC랑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뭐 PVC처럼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가격이 안 빠지니까 LG화학은 양극재 사업부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기초석유화학 사업부랑 제약사업부가 못 받쳐준 거예요. 근데 기초석유화학 사업부 드디어 3분기에 흑자가 전환이 되면 이제 LG화학은 실적이 앞으로 완전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LG화학은 마진을 좋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체 내재화 물량을 LG화학이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코스모 신소재 수주를 주더라도 마진은 당연히 자기네 LG 그룹사 마진을 더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LG화학은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마진 구조가 좀 보장이 돼 있다. 그래서 LG화학 가지고 너무 주가가 안 오르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LG화학의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는데 그냥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역시나 LG화학에 대한 투자 심리가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재가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만 있는 게 아니라 LG화학이 지금 생산 규모로 치면 3등인데 양극재가 일시적으로 가격 그 리튬 가격 빠져서 부진하지만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 좋거든요. 그럼 분명히 수급보다 우선하는 거는 저는 주가라는 건 결국 기업을 따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적을 따라간다. 그러면 LG화학이 실적이 깨지는 게 아닌데 주가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언제 올라갈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최소한 이 실적 개선되는 것만큼은 LG화학이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원탑은 포스코 퓨처엠이지만 포스코 퓨처엠을 저는 100%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소위 말하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양극재를 포스코 퓨처엠과 LG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포스코 퓨처엠은 그냥 압도적인 수주 실력을 바탕으로 그냥 완전 양극재 그냥 주도주고 거고, LG화학은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밸류에이션 너무 싼데 단순히 투자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사실 LG화학이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할인받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가져갔고, 그렇다고 비중을 포스코 퓨처엠을 뭐 60%, LG화학을 40%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이 포스코 퓨처엠 5, LG화학 5, 5대 5로 딱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로서도 2차 전지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좀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총선도 있고 내년도 대선도 있고 네.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밸류에 체인 회사들이 캐펙스 투자를 아직 줄이지 않고 있어요. 최소한 26년까지는 캐펙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요거 새로운 표 가져왔는데요. 자, 북미 시장만 볼게요. K배터리 북미 투자 공장이요. 자, LG엔솔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25년, 26년, 27년 것만 갖고 왔는데요. LG엔솔, 현대차, 조지아 이거 아직 삽도 안 뜬 거예요. 5조 7천억 투자해가지고요. 30기가와트시예요. 혼다 오하이오 이것도 25년 것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40기가와트시고 5조 1천억 투자했어요. 스텔란티스 캐나다 온타리오 공장이 45기가와트시고요. 4조 8천억이에요. GM이랑 합작 미시간 이건 진행 중에 있죠. 지금 50기가와트시고요. 3조 투자했고요. 테네시 GM 테네시가 40기가와트시고 2조 7천억이에요. 애리조나 드디어 ESS LFP 들어가잖아요. 7조 2천억이에요. 그럼 요 금액만 대충 합쳐도 LG엔솔만요 이미 지금 세팅돼 있는 것만 30조가 넘어요.
여기 안 되는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싹쓸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LG엔솔이 ESS랑 LFP 포함해가지고 북미에서 총 825기가와트 시 중에 611기가와트, 74%예요. 이걸 절대 무시 못하는 이 숫자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그럼 유럽은 얼마냐? 유럽은 70%까지는 안 돼요. 근데 65%가 나와요. 60에서 65%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CATL이랑 BYD는 침투율 자체가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요. 1%도 안 되고요. CATL이 물론 우려스러운 제가 매월 체크했을 때는 LG엔솔의 출하량과 CATL의 출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은 원래는 보통 월별로 계산했을 때 4기가와트, 어쩔 땐 3.6, 어쩔 땐 3.2인데 그게 1.2기가와트까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엄청 위협적인 걸 볼 때 CATL이 많이 파는 차종이랑 LG엔솔이 많이 파는 차종을 봐야 되잖아요. LG엔솔은요. 그냥 웬만한 완성차에는 그냥 다 납품을 엄청나게 다양해요, 진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LG엔솔은. 자, LG엔솔이 납품하는 완성차, CATL이 납품하는 완성차, 납품하는 완성차가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LG엔솔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 LG엔솔 나가는 모델 볼게요. 테슬라 모델 3, 모델 Y. 아니,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는 CATL하고 파나소닉만 납품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유럽에 나가는 거는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에 LG엔솔 것도 나가요. 물론 CATL이 물량이 더 많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있냐? 폭스바겐 ID3랑 ID4가 있고요. 이거 잘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죠. 포드의 머스탱 마흐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혼다 합작이 있고 도요타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아이오닉 6가 있고 코나가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일본의 이시즈라고 상용차 이쪽도 있고요. 진짜 많아요. 정말 다행히 지금 다 안 써놨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SK5는요. 아이오닉 5가 있고 EV6가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EQA, EQB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삼성 S, 리비안이 있고요. BMW 고가 차종 있잖아요. i4, i7, X. 그 다음에 아우디 이트론. LG엔솔이 납품하는 그 스텔란티스 그룹, 폭스바겐 그룹, 그 다음에 포드, GM 다 아주 쟁쟁한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차종이잖아요. 심지어 뭐 테슬라까지. 그래서 저는 물론 유럽에서 시장 침투율이 CATL하고 줄어들고 있지만 그거는 언제든지 다시 격차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에서 완성 차종의 그 적용 범위를 봤을 때는 뭐 완성 차종이 LG엔솔이나 뭐 삼성 SDI나 SK온이 들어가는 게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점유율이 뭐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는 않아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LG엔솔이나 SK온이나 삼성 SDI도 월별로 나오는 데이터로 보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뭐 최대 50% 성장할 때도 있고 뭐 60% 이상 65% 성장할 때도 있고. 일단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그 고객사 다변화되어 있으면 어디서 어떤 차종이 사실 히트 쳐서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너무 조금 과도한 이 중국 배터리에 대한 너무 과도하게 약간 뻥튀기 된 부분, 그 다음에 잘못된 노이즈를 양산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냥 손품을 팔아서 계속 그걸 팩트 체크를 해보는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마치 굉장히 위협적인 걸로 알려져 있지만 그건 좀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